안녕하세요. 거맞장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들로 인해서 주택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요, 주의하고 챙겨야 할 내용들이 많아지고 복잡해진 건 다 아시지만요, 이걸 다 챙기자니 너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 전에는 주택의 거래를 함에 있어 세금 중에서는 크게 양도세 부분만 변수로 놓고 많이들 고민하셨는데요,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에 따라서 보유세 그리고 취득세까지 모두 변수로 두고 거래 여부를 판단해야 하니까 일반 투자자분들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지고 여간 까다로워진 게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취득세에 대하여 그 중에서도 주택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어느 부분에서 꼼꼼히 챙겨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취득세뿐만이 아닌 부동산 거래에 있어 모든 세금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모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본 영상은 참조만 하시고 꼭 세무 전문가나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인 취득세의 세율을 확인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세율표와 계산 사례는 국세청과 행안부가 발간한 주택과 세금이라는 책자에서 가져왔습니다. 시중의 서점이나 온라인상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도 좋은 책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사례별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그럼 순수 취득세만 보면은요,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0에서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과 증여의 경우는 2.8%와 3.5%의 별도 세율이 적용되지요. 추가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붙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개정된 내용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대폭 상향되었죠. 특히 조정지역 내에서의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세율이 적용되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정말 철저한 계획을 세운 후에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주택수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세대입니다. 1세대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합하여 적용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세대라는 기준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적정 연령이 되어서 결혼을 앞두고 연일 상승하는 주택가에 놀라 미리 주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대를 분리하고 주택을 매수하셨다가 취득세 신고 시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별도의 세대로 인정되는 세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셨다가 큰 화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단순히 주소만을 분리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세대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취득세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그 조문 중에서요, 제28조의 3에서 세대를 인정하는 기준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취득세를 적용하기 위한 세대란 원칙적으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같은 세대원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동거인과 사실혼 관계는 제외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죠.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인정이 된다고 하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외를 나열한 2항의 내용은 거꾸로 3번부터 보겠습니다. 3번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출국하면서 세대원 전원이요, 출국하면서 세대원의 주소를 다른 가족과 함께 올려놨어도 별개의 세대로 보겠다는 것이고요. 2번은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복양하기 위한 합가도 별개의 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겠죠. 여기까지는 따질 게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많이 따져야 될 게 1번에서 많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번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30세 미만의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되어서 부모에게서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도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하였지만, 여기서 보이듯이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첫째,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어야 하며, 둘째, 그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번째 조건은 찾아내지 못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를 더 집중적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인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4조의 소득을 그럼 알아야겠죠. 이 항은 너무 복잡하니까요, 세무사님의 영역으로 넘기겠습니다. 1항의 내용이 눈에 익으니까요, 이것만 확실히 알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1항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의 합산으로, 즉 종합소득이 확인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복잡하다고 하면 그냥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시 확인되는 소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나항의 배당소득은 인정배당과 의제배당을 제외한 현금의 유입이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소득의 액수도 보겠다고 합니다. 이건 매년 변경되니까요, 그때 확인하셔야 하고요. 2021년도에 중위소득의 40%, 100분의 40의 금액은요, 주택의 취득일 기준 직전 1년 동안 소득이 약 880만원 정도 되면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본 첫 번째 조건의 소득이 1년 동안, 그러니까 취득일, 잔금이 보통 취득일로 보이는 경우가 많죠. 취득일 기준으로 그 전 1년 동안 약 880만원 정도의 소득이 되면 세대 분리로 인정된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조건, 이걸 놓치기 쉽다고 했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시적인 한두 번의 수익이 아닌 연속적인 수익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냐 없냐, 즉 주택을 보유하면서 그 주택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따지겠다는 거죠. 통상 1년의 기간 내에 적정성을 따진다고 합니다. 1년의 기간 동안 얼마나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는지를 따진다는 거죠. 이때 꼭 그 1년 전체 기간 동안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요,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소득이 증빙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부모와 별개의 세대로 인정이 되어서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서요, 주택의 합산을 차단할 수 있고 정당한 취득세 납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세금은 작든 크든 민감하고 개개인마다 다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요, 꼭 중복으로 크로스 체크 하시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강조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무거운 내용이었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고객분과 대면 상담을 하고 투자를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불필요한 손실을 막고 막막한 상황을 예방하는 의미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여 마천 뉴타운과 북일에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거마장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영상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